안녕하십니까. 용산, 용산초 모듈러 비대위에서 왜 용산초 학부모들이 교육청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명하는 부분은 먼저 이제 학교 환경에 대한 부분, 그리고 모듈러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교통안전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지구 내에 용산지구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요 앞쪽 몇 개 동, 한 4개 동, 이쪽 4개 동 해서 한 30% 정도는 도보 통학이 가능한데 나머지 한 70%는 도보 통학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도보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들은 그 부모님 차를 타고 여기가 이제 모듈러 자리고 여기가 용산초 자리인데 요 골목과 요 골목에 등하교 시간에 약 500대의 차량이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여기가 등하교 때 500대의 차량이 들어왔을 때 이쪽에서 도보로다가 이쪽에서 도보로 통학하는 학생들도 위험하고 여기서 어쨌든 차가 500대가 없던 500대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차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두 번째는 이쪽 아이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6차선 도로를 계속 건너서 통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교통 안전이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과 강당인데 지금 현재 모듈러가 요 자리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종합 영상에서 이게 이제 운동장을 운동장으로 부를 수 없는 이유고요. 그럼 여기 있는 모듈러에 있는 학생들도 여기 있는 운동장과 여기 있는 강당을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 용산초의 학생은 380명이고요. 그 교육부 기준 380명이면 약 3,000 스퀘어 미터의 그 어떤 운동장? 예, 이거 운동장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데, 운동장의 면적이 필요한데, 현재 용산초는 약 4,000 정도. 요 4,000 정도는 뭐가 포함된 거냐면, 운동장 더하기 강당 곱하기 2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1,600명이 되면 학생이 교육부 기준으로 이제 5,000 스퀘어 미터가 되고 지금 현재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약 20%를 초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도보 통학 가능한 학생들이 용산초를 오고 나머지 학생들은 말 그대로 동화초, 관평초, 배울초에 이렇게 임시로다가 분산을 하고 있다가 이쪽에 분교장이 생기면 오는 그런 시나리오면 상관이 없는데 이 지역, 이 관평동의 지역에 발생한 이 모든 문제를 이 용산초 한 군데서 몰아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 운동장, 강당, 뭐 교통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하나의 그 용산지구의 세대수가 사실상 전체 테크노밸리 세대수의 약 50% 정도가 되거든요. 반 정도가 되는데 이 반에 새로 유입되는 학생들을 한 개의 학교에 몰아넣기 때문에 말씀드린 교통안전부터 해서 운동장 강당 문제까지 다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 두 가지 문제가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고 안전권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두 번째 카테고리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결국 모듈러의 안전성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현대얼렛에서 났던 화제를 연합뉴스에서 본 건데 이게 되게 유명한 영상이더라고요. 보면 여기서 불이 나서 이쪽으로 연기와 불이 퍼져오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데 쉽게 얘기하면 불이 나면 그러니까 교육청 담당자들은 뭐냐면 우리 스프링클러 많이 설치할 거라서 화재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불 나는 게 스프링클러로 끌 수 있겠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불이 나면 스프링클러로 끄는 게 아니라 불이 나면 어떻게든 빨리 도망가는 게
어떤 안전을 확보하고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용산초 같은 경우는 요쪽에도 입구가 있고, 요쪽에도 입구가 있고, 요쪽에도 있고, 요쪽에도 있고, 요쪽에도 있고, 요쪽에도 있고, 요쪽에도 있고, 그리고 요쪽에 이렇게 이어지는 쪽에도 하나가 있고요. 그러면 용산초 같은 경우는 만약에 불이 난다고 생각을 하면, 불이 나거나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지금 통로가 뭐 모든 곳에 다 통로입니다. 심지어 1층 같은 경우는 창문으로 아이들이 탈출이 가능하고요. 최악의 경우는 이 옥상으로 대피가 가능합니다. 용산초 같은 정규 학교 건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옥상으로도 대피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근데 모듈러 교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모듈러에 관해서 이제 그 입수한 어떤 그 교육청 도면인데, 요쪽과 요쪽에 양쪽에 입구가 있고요. 요거 같은 건 이제 편복도 구조. 요게 이제 중복도는 더 심각하지만 요거 이제 그나마 낫다는 편복도 구조인데, 양쪽에 계단이 있고 한 교실마다 25명씩 있고 한 개층에 3개가 있고 다시 3층으로 하면 총 225명입니다. 만약에 요 한쪽에 계단 쪽이나 이런 쪽에 불이 나면 요 작은 입구 하나에 225명이 한 번에 도망을 나와야 됩니다. 근데 현대아울렛 불나는 속도를 보셨겠지만 이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쪽이 뚫려 있는 구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쪽에서 불이 활활 탄다고 치면, 이쪽에서 불이 활활 탄다고 치면, 이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가 이쪽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뭐, 저희, 난로 같은 거 댐퍼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연소 속도로도 충분히 빠를 거라고 판단이 되고, 이 빠른 연소 속도 속에서 225명이 요 계단 하나 믿고 내려와야 되는 거고요. 요 계단의 너비도 지금 한 1.5m인데, 뭐 나중에 2m로 올린다라고 하는데, 1.5m, 2m 계단을 통해서 225명이 빠른 시간 안에 대피를 해야 되는데, 방금 전 영상에서 봤듯이 그거는 한번 보시는 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합니다, 이거. 근데 만약에 이쪽 입구에서 더 이상 안 될 경우에는, 정규 건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옥상으로 대피가 가능한데, 문제는 모듈러는 여기가 철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옥상 대피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모듈러는 진짜 화재가 났을 때는 정말 생각하기 싫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지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학교를 가면 지진 대피 관련해서 많이 붙여 있는데, 모듈러 자체가 지진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저희가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듈러는 가설 건축물입니다. 이 가설 건축물과 정규 건축물의 어떤 차이를 말씀드리면, 일반 건축물은 이런 토지와 지붕을 이어주는 이 기둥이 하나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기둥이 기초에 붙어 있어야 되면 정식 건축물이고, 이 지반과 기둥이 분리가 돼서 떼어져 있으면 이건 가설 건축물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웅동초등학교인데, 웅동초등학교 모듈러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이렇게 모듈러가 보일 겁니다. 그럼 이 틈새가 어떻게 생겼냐면, 틈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이 컨테이너와 이쪽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고요. 이거를 붙이면 얘는 불법입니다. 가설 건축물이 아니라 이게 정규 건축물이고, 요 나사는 요 컨테이너랑 요거랑 붙여준 나사가 아니라 다른 나사입니다. 컨테이너는 사실상 살짝 올려져 있는 상태고, 이걸 만약에 고정을 하게 되면 얘는 정식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불법인 것이고요. 근데 바닥과 건축물이 고정이 되지 않았는데 내진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겠죠. 적어도 저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컨테이너를 배에 실으려면, 컨테이너를 그냥 배에 실는 게 아니라
배랑 배 갑판과 컨테이너를 고박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그 설비로 다 고정을 하거든요. 컨테이너를 움직이지 않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지면과 이 컨테이너가 공간을 띄우고 이게 사실상 고정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이 볼트는 다른 볼트입니다. 저거 고정 볼트가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바닥과 건물이 고정이 안 돼 있는데 이게 내진이 된다라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진동 관련해서인데 잘 보시면, 네, 이게 모듈러 교실을 계단에서 나는 진동입니다. 왜 이런 진동이 발생을 하냐면, 일반적인 건축물은 마루의 콘크리트 두께를 175가 최소 두께로 잡습니다. 근데 현재 설치되고 있는 모듈러들 같은 경우는 이 175에 좀 미달되는 숫자로 다 설치가 됩니다. 왜냐면 얘는 법이고 얘네 둘은 어, 떤 교육청의 어떤 권고 또는 어, 이 모듈러 업체의 내부 규격,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얘는 법입니다. 법. 이 두 개는 내부 규격이나 아, 내부 규격이나 뭐 교육청의 요구 정도. 그러니까 이게 정식 건축물은 법에 의해서 뭐 이걸 지키지 않으면 얄짤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듈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미달이 돼도 뭐 교육청과 잘 풀어주면 문제없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저희 뭐 아파트 층간소음하고 똑같습니다. 뭐 두께가 얇아지면 진동은 심해지는 거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게 모듈러를 쓰는 많은 학교들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다 이 그 아토피, 특히 대방초도 아토피 얘기가 계속 있었고, 그런데 실제 들어간 애들은 아토피 발생률이 높아지는 거는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문제는 교육청에서는 공기 측정 결과 이상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네들도 원인을 모르겠다라는 거고요. 뭐 자기네들은 계속 안내 내장재를 뭐 친환경을 쓰겠다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생활하는 선생님이나 생활하는 아이들의 계속 얘기는 뭐냐면, 안에서 좀 본드 냄새라든가 그 유기화물 냄새가 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아토피를 유발을 하는 거고요. 근데 교육청 같은 경우는 뭐 측정 결과 이상 없다. 분명히 안에 있는 사람은 몸이 아프고 가려운데 교육청에서는 테스트를 해보면 이상이 없다. 이게 참 서로 난감하죠. 제가 예를 들면 병원을 가서 어디가 아픈 게 명확하면 사실 명확하고 하면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하면 되는 건데, 몸은 아픈데 의사는 이상은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할 때가 제일 난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아토피 문제도 분명히 거기에 있는 애들은 그 유기화물 냄새가 나고 아토피가 심해졌다라고 말을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요거 자체가 되게 상당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거.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는 저희 경쟁 상대는 제 옆에 있던 제 친구입니다. 제가 그 친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제가 그 친구보다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으면 그 친구보다 좀 더 나은 어떤 삶을 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지금 아이들은 불쌍하게도 오히려 인간과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AI나 로봇, 이런 애들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이 이 AI와 로봇을 이기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로봇보다 더 반복 작업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AI보다 어떤 반복적인 연산이라든가 그런 거를 더 잘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인간이 이제는 바둑도 AI를 못 이기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저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인간은
창의성이 높은 인간만이 살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보는 이 모듈러가, 이게 참, 이게 네모 반듯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지만, 이 네모 반듯한 거를 보고 자라는 애들이 한테 어떤 창의성을 기대할 수 있을지는 참 의문입니다. 왜냐면 사람은 보는 대로 머릿속에 남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되게 여담이지만 육군 나온 사람들은 탱크 만들고 탱크 그리고 해군 나온 애들은 배 만들고 배 그리고 공군 나온 애들은 비행기 만들고 비행기 그리는 게 제 주변에 제 친구들 제대하고 나서 제 친구들을 봤을 때 대부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건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모듈러는 정말 인간 창의성과는 거리가 먼 어떤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희 용산초 비대위는 지금 현재 구 용산중 부지에 짓는 모듈러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